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전략 후강의 장세를 펼쳤죠. 2484선까지 올라오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대 넘는 상승 기분 좋게 키워냈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모처럼 빨간불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가 전반적인 상승을 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697선에서 마감을 했죠. 장 초반에 상승을 보였다가 장중 한때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699포인트도 터치를 하면서 700포인트 턱 밑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은 개인이 다시 한번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는 2차 전지 종목들 대부분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감한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서 예상대로 0.2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걱정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 2.6% 크게 빠졌고 나스닥도 3.5% 넘게, S&P 500도 3% 가깝게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 정말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개장 전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개장 전 이슈와 함께 관심주들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개장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도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힌트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장 대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증시가 정말 많이 빠져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을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도 전에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실 좋은 아침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시점인데 네. 전일 미국 증시가 FOMC 이후로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로 미국 증시가 전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많이 돌았죠. 미국 증시가 기침 한 번을 하게 되면 이 국내 증시는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일 미국 증시의 하락 요인,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국내 증시의 대응 방안도 여기에 대한 우리의 포인트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 최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이렇게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걱정하시는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증시에서도 오늘 당장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특히 아래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까지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정보들과 더 빠른 정보들도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뉴욕 증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개장 전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주시면서 오늘 그럼에도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꼼꼼하게 선별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은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0.25bp 인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미 증시가 이렇게 크게 빠진 걸까요? 일단 여기에 대한 명분 왜 빠졌는지 알기 전에 일단 어떻게 빠졌고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같이 천천히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2.6%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3.6%, S&P 500 지수는 3%, 사실상 이제 거의 급락에 가까운 모습들을 만들어냈죠. 특히나 FOMC 발표를 하기 직전인 4시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점도표를 발표하자마자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직접적인 하락 요인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년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축소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하락을 좀 유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채나 이 금리 원달러 환율 등 폭등을 하기 시작했고 증시에 부담을 좀 주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특히나 두 번째 페이지 예상대로 25bp 매파적 인하를 통해서 내년 금리 인하를 횟수를 축소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3회 연속을 인하하다 보니까 이 한국과 1.5포인트의 차이를 현재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금리 중앙값과 통화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좀 약간 실망감을 표출하지 않았나. 근데 이걸 조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내년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를 크게 상향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결과치를 보면서 지표들을 보면서 여기에 따른 금리 횟수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매파적도 아니고 비둘기파적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에 제가 한번 방송을 나오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사실 뭐 국내 증시와 최근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반등만 해주면 좋겠지, 상승만 해주면 좋겠지 이런 기대감만 갖고 있었던 시장이라면 미국 증시는 이미 M7을 포함한 빅테크 기술주들의 상승이 증시의 상승을 계속 유발을 했던 시점입니다. 지금 잠깐 지수 차트를 같이 볼 텐데요. 미국 증시의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미국 증시는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상승만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올라왔던 시기들을 보면 중간중간 한 번씩 조정을 거쳐 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조정도 최근의 상승분이 워낙 또 크다 보니 특히나 이제 트럼프 랠리까지 겹쳐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상승에 부담감을 느낀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빌미를 또 증시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인하가 1회만 하든 2회만 하든 4회만 하든 사실 이번 연도는 금리 인하를 3번이나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역시나 어찌됐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역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더 폭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보다 사실상 미국 증시는 최근에 상승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명분을 이 금리 인하의 횟수 자체로 조금 덮어씌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사실상 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겠죠. 힘든 시장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우리가 손절을 하거나 종목들에 대한 투매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공포심리에 휩싸여서 같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채에 대한 얘기들이나 뭐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방 경직성도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견뎌낼 필요는 있다라는 게 오늘의 시장의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 그래서 뭘 봐야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양자나 드론,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차익 실현이 좀 더 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높이 있는 곳에서만큼 떨어지는 게 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하락폭은 크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반등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 내가 가진 종목들 그래서 괜찮은 거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짚어드리진 못하고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시장 브리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장중 실시간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고요.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착 종목 제가 또 좋은 종목 준비해왔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욕 증시를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와르르 급락을 연출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밀착 종목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제대로 세워서 우리 시장의 전략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믹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양자, 드론 이런 부분에서 좀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우려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아주 좋은 자리에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또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국내장은 그동안 좀 너무 빠졌다 이런 인식이 나와서인지 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밤 사이에 또 미국채 10년물 금리 또 오늘 많이 올라갔고 원달러 환율도 진짜 많이 올라갔네요. 네, 맞아요. 특히나 최근에 또 내란 사태 이후로 네. 안 그래도 급등해 있던 부분들이었는데 쉽게 가라앉기는 좀 어려운 그 실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시장의 저가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를 조금 어느 정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충분히 지금의 시장은 많이 내려왔다는 점이 외국인들에게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좀 매력적인 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잠시 후에 개장 전 이슈와 함께 관심주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종목명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전 이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관심주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상황을 살펴보면요. 시장 상황에서 싱크풀이 잡아낸 AI 이슈들 살펴보면요. 어제 전반적으로 우원식 의원과 관련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빨간불을 강하게 켰어요. 그 밖에도 탄소 포집,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이뤄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제는 또 왜 그렇게 상승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 현재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대선 관련주들 이 현재 후보들의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식 의원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신뢰도가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는 계속 움직여요. 조기 대선 어쨌든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계속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당장 잡을 게 아니라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잡는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방금 언급 주셨던 뭐 탄소 포집이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에 대한 이슈는 사실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저는 탄소 포집에 대해서 테마 공략법을 잠깐 간단하게 힌트를 좀 드리자면 탄소 포집이라는 자체 CCU라는 기술 자체가 개발이 되는 건 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테마의 특성상 어느 정도 테마들의
특성을 좀 보게 된다면 탄소포집의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도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오는 게 특징이에요. 이 전반적인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하나의 테마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 긴 기간 동안 윗꼬리를 만들면서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추후 나중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하나의 매집 구간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탄소포집 관련주들을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계속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로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이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아시겠지만 저 세 개의 테마들 모두 다 제가 아까 시황 때 뭐라 그랬죠? 오늘 만약에 시장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먼저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 세 개의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테슬라가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따가 한번 같이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대응책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살펴봤습니다. 우원식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었고, 탄소포집 어제 일부 종목들 상한가 보이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을 하게 됐을 때 이 탄소포집 활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제 조금 강한 흐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상승을 보였다가도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실시간 대응 해보시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지 실시간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전 이슈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남북 경협주 준비해 주셨죠? 네. 아무래도 사실 오늘 장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국내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는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장 초반에 조금 강한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그나마 좀 강했던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남북 경협주를 좀 들고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런 얘기가 갑작스럽게 시간 내에서 나오게 됐어요. 미국 전문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이슈를 통해서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슈도 보고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런 것보다 사실 이슈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이 관련주들을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남북 경협주가 지금 처음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최근 요 며칠 동안 계속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 상승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슈를 통해서 먼저 상한가를 간 종목들과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원과 분한산업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종목들 차트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원부터 살펴볼게요. 신원은 이제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보시면 이때 당시 12월 13일 날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현재까지 조정의 기간을 계속 거쳐왔던 종목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사실상 어느 정도 종목이 죽어가나 싶었는데 지금의 구간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차트 교육을 해드릴 때 종목들이 급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가장 잘 받아줘야지 그 급등을 이어가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면 이때 당시 어제 기준으로 5일선에서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탈되는 모습들이 어제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구간은 어디 구간이에요? 11선이 맞닿을 수 있는 구간은 있는 그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어느 정도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 상한가 기준으로 1563원대 위치해 있는데 보시면 정확하게 엊그저께 있었던 그 장대 양봉의 끄트머리 쪽에 지금 딱 그 종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더라도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 안에서 지금 횡보를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줬고 매집도 충분히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악성 매물대의 구간일 수도 있겠죠. 그 구간을 지금 한 번에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이슈를 통해서 수급이 붙어주게 된다면 이 악성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바로 들어가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재 동시호가 기준으로는 어제 시간의 상한가 기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12%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일단 1,600원과 1,590원대 사이를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한 1,590원이나 1,580원대 사이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손절가를 한 3포인트 내지 4포인트 정도로 두고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 반등 나올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겠어요? 단타로 공략을 해야겠죠. 오늘 당장 공략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부산산업도 보도록 할게요. 부산산업은 신원과 조금 다른 차트 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횡보를 통한 매집을 통한 악성 매물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를 변곡시켜 주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기점으로 뭐가 일어나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 구간을.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가 변곡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추세적 파동을 그려나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부산산업도 어제 두 번째 종목으로서 6%대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아까 신원 봤던 것처럼 추세적 상승을 위한 포인트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부산산업 같이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아무래도 신원을 먼저 좀 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원과 부산산업 두 가지의 종목을 모두 다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신원 같은 경우 우리가 미리 잡아서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면 부산산업도 후발주로 조금 미리 소액 비중을 담아두고 추가적 수익을 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테마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또 전략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공략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QR코드를 찍으시고요.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오늘 이 종목으로 같이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새로운 정부는 아무래도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 종목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신원과 부산산업이 시간외에서도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현재도 지금 두 종목 모두 각각 12%대, 6%대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남북 경협주들 이렇게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거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신원을 먼저 공략하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신원과 부산산업에 대한 공략을 직접 대표님과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부산산업의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에 놓여 있고 신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집과 횡보를 통해 물량들을 소화했기 때문에 지금 잡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상승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잡으셔서 공략을 하셔야겠죠. 이런 공략법까지 실시간으로 오늘 개장과 함께 받아보실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힌트와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느 테마에서 같이 살펴볼까요? 어제 시간에서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약세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오늘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 테마 바로 자율주행 테마죠. 아까 여러분들 시황을 유심히 잘 들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M7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랬죠. 자, 그 중에서 대장주가 바로 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이번에 또 가장 많이 내리기도 했어요. 단 하루지만. 자, 근데 이 테슬라가 정말로 끝나서 재료가 소멸돼서 그래서 내렸을까요? 자, 아까 시장이 내린 이유 뭐라 그랬죠? 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명분이 결국엔 내년에 금리 인하 전도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진행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단순한 차익 실현의 명분이었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자율주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사실 뭐 테슬라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율주행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나요? 이게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뭐 윗꼬리도 달아주고 움직이는 무빙은 좀 있었지만 사실상 추세적 상승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테슬라처럼. 다만 이번에 테슬라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로 같이 좀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이죠. 이 국내에서 꾸만이 현실이 되나? 자,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도입을 막지 않겠다라고 어제 이 장이 종료되고 나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현재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로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FSD가 도입이 된다면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뭐 매수를 한다면 포인트가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퓨런티어, 두 번째로는 SOS랩입니다. 두 개의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SOS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엊그저께 기준으로 테슬라가 계속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주가가 상승했다면 SOS랩이 좀 유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만큼 어제 상한가도 중간에 터치를 했던 만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마저도 오늘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대예요. 2%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으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급락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대장주만큼도 이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은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OS랩도 지금 같은 경우는 2%대의 하락 출발할 예정이지만 이 부분도 사실상 다시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퓨런티어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이슈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이 국내에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과 퓨런티어의 기업장을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의 토대로 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테슬라가 직접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쌍바닥을 좀 만들어 주면서도 다시 이렇게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아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세의 변곡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당시 추세 변곡 가능성을 1차로 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 그 전 고점을 또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은 우리가 추세적 변곡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추세적 변곡이라면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눌림이 나왔고 또 상승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변곡을 넘어서 추세적 상승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3%대의 주가를 조금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늘 하락 출발을 한다면 어떤 구간이냐? 자, 제가 아까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아야지 이 추세의 급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27,200원입니다. 정확하게 21선의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구간의 지지가 맞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매수 포인트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추가적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손절이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말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날리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퓨런티어를 한번 같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공략 포인트를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드리진 않고요. 우리가 오늘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단 QR코드 팍스통신망,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하락을 극복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자율주행도 충분히 이 상승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매수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테슬라가 이제 한국 시장에 ASS 기능이 도입된 차량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죠. 이 기능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주차된 차량을 원격으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한 국내 이런 자율 도입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의 도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시장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도입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락 출발은 예상이 됩니다만 그 폭 자체가 현재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잘 활용해서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한다면 자율주행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퓨런티어와 SOS랩 살펴주셨습니다. SOS랩은 어제 상한가에까지 가기도 했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퓨런티어의 경우에도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목 제대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래 보이는 팍스통신망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함께 하시면서 전략을 잡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공략법들도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잠시 후에 개장 이후에는 저희가 또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살펴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챙겨주실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전략과 힌트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예상을 했던 대로 미 증시의 악재를 그대로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 하락하면서 2,424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무려 58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현재 2.47% 빠지면서 681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내리는 종목이 1,300 종목이 넘어가고 오르고 있는 종목이 100 종목이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현재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현재 15위까지의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하락하면서 어제 1%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5%대 하락하면서 17만 4천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 기아차 경우에도 어제 5%, 6% 강한 상승 보였었는데 현재 1.5% 넘는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반등 시도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또 역시나 전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3%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 모두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2%대 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출발을 좀 무겁게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좀 계속 이어갈까요?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제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대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6%대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물론 지금 장이 시작된 지 4분밖에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바로 추가적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저점 잡고 조금 일부 반등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매도를 강하게 좀 나타내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소액이나마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그만큼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아무래도 월등하게 많아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 전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약 10%밖에 채 되지 않지만 앞으로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증시 아까 언급드렸던 거 제가 뭐였죠? 증시가 지금 이미 너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악재적인 부분들은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기침을 했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는 코로나에 지금 걸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 이건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 반등 나올 가능성. 특히나 이제 일봉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일봉 차트 구간에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지켜줬으면 했던 그 구간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이 구간을 오늘 다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정확하게 좀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좀 바람이고 소망이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온다면 참 이쁜 지수의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을 좀 본다면 실시간 종목 순으로 좀 봤을 때 사실상 아까 언급드렸던 거 지금 보시면은 뭐 신원이나 일신석재 같은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갭상승한 스타트한 이후로부터 낙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 신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신원은 1,590원대, 80원대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지금 장 초반에 이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 구간보다 더 높게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눌렸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지금 접근하느냐? 아니죠. 자, 박스통신만 오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제가 여기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드릴 거고요. 자,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거 퓨런티어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은 했지만 벌써 회복이 다 됐어요. 왜 회복이 됐을까요? 아까 언급드렸죠. 자,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명분이 필요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하락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도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이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이 눌림목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추가적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저 위에 올라갔을 때 테슬라 또 역사적 신고가 썼을 때 그때 잡아야 돼요. 그건 또 싫으시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기회 드릴 때 잡을 수 있다면 제가 그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박스통신망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잠시 뒤에 나올 제가 오늘 포착 종목 또 엄청난 걸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곧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시장 빠지고 있긴 하지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정 부분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증시가 그동안 너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오늘 종가에 좀 상승을 하면서 반등하면서 마감을 한다면 기대해 볼 만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 잘 활용하셔서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오르는 종목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개장전 이슈로 살펴주셨던 남북 경협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신원의 경우에는 14%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부산산업도 8% 넘는 상승, 일신석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내가 제대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눌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실시간 대응 전략으로 신원 오늘 공략해 주시겠다고 하고요. 퓨런티어의 경우에도 1% 넘게 다시 상승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올라가 버린 다음이겠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어느 대목에서 공략을 할지 이런 부분 잘 기회 잡아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도 살펴주실 시그널 포착 종목 역시 정말 엄청난 걸 준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AI가 지금 포착한 이슈 그리고
그리고 우리 시장 상황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우원식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만 약간의 빨간불 켜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님이 지금 주요하게 보고 계시는 어떤 테마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왜 빠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저기 지금 반도체가 하얀색으로 지금 커서를 갖다 내셨는데 네. 반도체가 지금 빠지는 이유는 명확하게 이슈가 있습니다. 전일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FOMC의 연준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주요로 봐야 됐던 하나의 이슈가 또 있었어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인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 브로드컴의 실적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대했던 부분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도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 하락은 여기에 있다. 조금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최근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야 많이 내려올 것이고 지금 어제 봤던 남북 경협주들이나 우원식 의원 관련주들은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사실상 증시가 만약에 반등에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지금 상황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두 개의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증시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던 반도체주인데요. 오늘의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 시나리오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원식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오늘 올라가곤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반대로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다고 무리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오늘 시장 상황을 조금씩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함께 공략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죠?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시장 하락에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물론 아까 전에 업종 차트를 보면서 지수 차트를 보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은 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FOMC 결과도 좋지 않게 나왔고 시장의 하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만약에 추가적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시장의 하락에 베팅할 수 있고 특히나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빠져야지만 움직이냐? 아니죠. 시장이 올라갈 때도 충분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칭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테마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약 테마에서 준비를 해왔어요. 제약 테마이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 재료도 갖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결국엔 피난처는 미국 정책 속에 있다. 자, 아까 전에 시장이 빠진다 하는데 결국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게 어떤 게 있는지 근데 만약에 시장이 빠졌을 때 빠지는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제약주가 제격이 아닌가 싶네요. 자,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 목적으로 추진해온 생물보안법의 통과 여부가 오는 20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중국 기업의 공백을 메우면서 성장 기회를 잡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제약주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재료도 충분히 된다라는 이 명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이나 의약부 외품에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감염질환 치료제나 진통소염제,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를 보시면 그냥 이런 것만 만들어서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단독 제형이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리탁셀인 이 리포락셀에 대한 개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 약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세계 최초의 경구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기업은 어떠한 특정 약품에 대한 개발하려는 의지도 있고 투자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도 갖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자, 비만 치료제 엔슬림정, 대화 노분해정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까 전에 이 기업
일반 제약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최근에 또 이 일론 머스크 씨가 이런 말들을 한번 했었어요. 현재 비만 치료제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들도 했던 만큼 충분히 국내 증시에 있는 비만 치료제 가격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이 관련주들의 주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당뇨병이나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 제제 특성의 관련 약품도 생산을 하고 있다, 개발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과로는 이 생물보안법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비만 치료제의 재료도 갖고 있고 시장의 하방에도 베팅할 수 있고 상방에도 베팅할 수 있는 중립적인 현재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차트를 같이 볼 텐데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2015년도에 당시인데 주가가 55,0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55,000원에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지금의 주가는 어디예요? 무려 80%가 하락을 했어요. 지금의 주가는 12,000원입니다. 보시면 이때 당시에 비교했을 때 최근의 고점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아니,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차트는 월봉 차트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전에 적사적 신고가 대비했을 때 최근의 고점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현재의 기준으로 100%가 상승했던 시점입니다. 24,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 차트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자,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부터 꾸준하게 이어왔는 이 차트의 시점에서 양봉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현재 차트에서 길게 보는 시점에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고점을 만들고 전부 다 수급들이 이탈된 게 아니라 아직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했을 뿐이지 매집은 멈추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FOMC를 앞둔 국내 증시의 시점에서 제약주들이 갑작스럽게 막 올라오고 윗꼬리 달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내 증시가 만약에 오늘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제약주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움직일 가능성. 왜냐? 예로부터 항상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빠질 땐 제약주를 봐라. 그런 말들이 있었던 만큼 오늘도 역시나 재료도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여러분들께 힌트를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는 이미 나갔습니다. 근데 그 종목의 힌트 듣고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의 종목명과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단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는 아래에 있는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제가 브리핑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고 있어도 내 계좌는 지금 울고 있는데 그마저도 하나만이라도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제약 관련주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최근 고점이 낮춰진 상태긴 하지만요. 일봉 차트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이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합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경구용 맛있는 항암제죠. 리포락셀액에 대한 이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종목 꼭 챙겨가셔서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이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드리고 오늘 아까 살펴봤던 남북 경협주 신원에 대한 전략도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이에 관련된 자료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이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양자 암호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걸로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AI 이슈 포착에서 양자 기술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까 10분 전에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 하락이 없다면 일부 계속 반등이 조금씩이라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다행히도 추가적 하락보다는 지금 장 시작되고 나서 15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모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주가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저 어제 같은 경우에 양자모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지 못했어요. 계속 하락만 했었거든요. 특히나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일제히 급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양자모 테마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악재들을 미리 선반영했던 게 바로 양자암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대장주로는 일단 ICTK나 최근에 좋지 못했던 엑스게이트가 먼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 이제 우리가 눌림목을 통해 잡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바로 공략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 하락보다는 반등 나오는 이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